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한 중랑에 살거들랑 이제 두 번째 방송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예. 그 사이 그 국가가 이제 막 그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가지고 뭐 100년 만에. 네네,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수도권에 한정되긴 해서 너 네. 나라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뭔가 잘못한 게 없나라고 하면서 원죄를 뒤돌아보게 하는 이제 왜 저렇게 노하셨지라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뭐 별 피해는 없으셨죠. 네, 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면목동이니 네. 뭐 묵동, 수해하면 딱 떠오르는 동네인데 네. 이번에는 동부간선도로만 잠깐 이렇게 통행을 막은 정도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쪽 중랑구 쪽은 큰 피해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지대가 낮은 쪽도 이제 미리 네. 그때도 저희가 중랑에 살거들랑 옛날 그 수해 방송도 하고 그때 수해 관련 방송하면서 그 빗물 펌프가 여유 있게 만들어져서 예비분까지 네. 그때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심이 됐었고 그리고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은 이제 그 이번에 주로 피해를 입은 그 저지대에 있는 강남 서쪽 그쪽 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지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빗물 펌프관이 충분히 그 여유 있게 그리고 그렇죠. 이런 막 100몇 년 만에 올 거를 예상을 못하고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큰 피해 없이 다들 지나가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사족은 가슴 아픈 게, 네. 이런 그 피해가 가장 이제 먼저 덮치고 가장 심각하게 덮치는 거는 저소득층,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네. 외국에서도 그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를 통해서 부각이 됐던 반지하가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다 막 그런 기사까지 났다고 네. 들었는데 그런 피해들이 좀 이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제 한 주간 있었던 네. 이제 근황을 마무리하고 오늘 하는 얘기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네네. 근데 근황은 아니고요. 네. 그 뉴스가 좀 몇 가지 있어서 뉴스 좀 말씀드리고 예. 시작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화면은 여기부터 화면을 그럼 좀 한번 보여줄까요? 준비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코로나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시립대에 학사는 뭐 다르지만 이제 석사 시절하면서 네네네 이쪽과는 아니지만 네, 이제 네. 전공 쪽으로 이제 관광 쪽으로 네. 전공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중랑구의 문화유산 탐험대라고 하는 그 지역문화유산과 관련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네네. 오늘 이제 이걸 좀 한번 한번 네. 그리고 지금 화면 왼쪽에는 네네. 중랑구의 전체적인 그 지도고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번호가 있고 이제 투어길이 저 네. 위쪽에 있는 먹골부터 시작해서 네네. 대략 28개의 투어길이 저희가 방송 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관련해서 저희 논문에도 다 이제 수록이 돼서 네. 저희 지역문화유산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 네. 아니면은 지역의 애착도 네.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쪽의 논문이기 때문에 저희 중랑에 살거들랑과 같이 지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중랑에 살거들랑에도 그 기존 네. 방송에서 소개가 됐던 내용들 다 수록이 돼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방송을 통해서도 네. 많이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족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네네. 그 논문 잘 쓰셨죠? 네. 요즘 그 논문하면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예, 잘 쓰셨죠? 네. 네네. 네, 예. 농담입니다. 네. 예, 여기서 더하면 위험해요, 방송이. 네네네. 네.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네. 토요일 날 8월 13일에 중랑구의 청소년 해설사들이랑 같이 떠나는 중랑구 여행 관련해서 뭐 아침 10시부터 대략 1시간 반 정도 네. 그 중화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우제 역사 투어길에서 네, 네. 청소년들이 직접 이렇게 해설을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 해설을 듣는 네. 그런 1차 여행은 7월 달에 했고요. 이번에 2차 여행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워낙에 너무 해설을 잘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일반 어른들이 해도 이 해설하는 일이 어려운데
지역의 청소년들이 탐방을 하기 위한 해설 매뉴얼도 직접 쓰고 직접 그 주민들 대상으로 해설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실 뿌듯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니까요, 그 청소년 네. 직접 지금 해설을 하는 것도 나오고, 네네. 중화역 2번 출구면은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봉수꾼 움직이는 봉화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봉화산까지 올라가기는 이제 어렵고 예전에는 거기가 봉우제 마을이라고 해서 예. 봉화산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지역의 그 봉수대랑도 연관도 되고 해서 그냥 잠깐 간단한 체험 같은 것도 네. 하고 동네 투어도 하고 뭐 이래서 동시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네. 혹시나 주민들 분 중에 중화동을 걸어 다니시다가 네. 우리 청소년들을 보시면은 예, 반갑게 눈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있네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네네. 저게 지금 봉화산 봉수대 지금 마스코트인 그렇죠. 거죠? 공식이에요? 오피셜이에요? 아, 저게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중화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네. 봉화산의 봉돌이와 봉순이 캐릭터를 친구 스스로 그려줬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일러스트 디자이너한테 맡겼더니 네. 저렇게 예쁘게 봉돌이와 이제 오른쪽엔 봉순이 리본 메고 있는 네. 그리고 그렇게 네. 그 입이 불길이고 현해요. 네, 그게? 네. 그래서 그런 예쁜 모습으로 네. 예,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네. 그 전체 그 모습이 한국인의 밥상 첫 번째 시간으로 네. 그 우리가 밥을 먹는다. 네. 그리고 밥심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밥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또 밥정이라고 해서 네. 밥을 같이 먹은 사람과의 그런 애정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여름철이 뭐 입맛도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복날이라고 하는 이제 때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맛있는 음식, 보양식, 그렇죠. 예, 이런 걸 먹고 기운도 내고 네. 뭐 이런데 이 복날과 관련된 음식, 뭐 놀이, 뭐 아니면 이야기 이런 것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그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아마도 4계절에 한 번 정도 예, 이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계절별로 음식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네. 넣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그 저희가 협찬이 들어와서 네. 직접 먹방을 하면서 네, 네. 하면은 오죽 좋습니까? 네. 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 저도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네. 워낙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나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음식 관련된 방송을 하는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저희가 그 복날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네. 이 복날이라고 하는 날 네. 이 복이 들어오는 날 아니면 이 복날은 어떤 날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초복 중복 그 하는데 말복. 복의 그 네. 근원은 그러니까 유래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네요. 네. 저희가 복날이라는 말은 들어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복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 잘 몰라서 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삼복할 때 이 복자가 개견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가 사람인변의 개견자네요. 예, 개견자. 그래서 사람 옆에 개가 푹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한자에선 드러나고 앞에 세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날이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이 3번 정도 있는 날이다. 아니요, 네, 예. 그러기도 한데 전 보니까 사람 인변의 그 개견자인데 예. 개견자가 사람이 예. 사지를 착 벌리고 그리고 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바닥에 딱 들어눕고 땀이 여기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그 글자잖아요. 이제 네, 개견자도. 개견자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의 서거정, 그러니까 사가정 역의 주인공이시죠. 서거정이 남긴 여러 개의 한시 중에 네. 삼복이라는 이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그분이죠. 읽어주시죠. 그분이죠. 그 시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지으신 분. 예. 매일 하루에 한 편씩 쓰셨다는 네네. 예, 사가정 봉원의 그 주인공이시죠. 네. 네. 삼복이라 더운 구름이 대지를 푹푹 달구니 거리 가득 행인들이 구슬땀을 뚝뚝 흘리네. 구슬땀을 뚝뚝 흘리시죠?
아유, 그렇죠. 그래서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부에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예. 수건을 하나 두르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비 나르고 이제 세팅하면은 예. 막 정말 그 키보드에 땀이 뚝뚝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늘 수건을 하나 두르고 나가요. 네. 삼복이라고 하면 대체로 그 7월에서 8월 달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을 저희가 삼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방송하는 화요일 즈음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이라고 하는 네. 날이 이제 말복이더라고요. 아유, 이제 복나는 일이 지나가는군요. 네, 이미 말복이 지날 때쯤이면 이제 가을이구나. 네. 예, 그래서 8월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이 차다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날씨는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9월까지도 여름 같아요. 네. 그래서 10월쯤 돼야 이제 아까 선선해지지. 네, 그래서 이 복날이라고 하는 날 자체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돌이켜 보면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 벼가 익어가는 장면이 이제 있는 오른쪽 사진은 이제 가을에 찍은 거고 네.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벼가 지금 이 물속에서 네.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에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이 벼를 갖다가 보면은 이 그 나이를 먹는다. 벼가 크는 거를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벼의 마디가 3마디 크는 날이 복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마디라고 하는 거면 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 우리 저희 손 마디마디처럼 네, 네. 벼가 쑥쑥쑥쑥 크는 거죠. 네. 그래서 6월 초 정도에 아마도 이렇게 벼를 심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마디씩 크는 때를 초복, 그렇죠. 또 중복. 벼도 말복. 잘 보면은 네네. 대나무과라 네네. 그 딱딱 마디가 있어요. 예. 커가는. 그래서 이렇게 마디가 크는 날을 이제 복날이라고 해서 첫 번째 복날 초복, 두 번째 중복, 그리고 세 번째 말복에 좀 이렇게 좀 거한 음식을 먹으면서 1년 내내 기를 보호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황 선생님은 뭐 이렇게 보양식보다는 보약 네. 이런 걸 좀 드시는 편인가요? 한방 쪽. 누가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해주는 분은 없고. 저하고는 정반대래요. 저는 보약 자체를 네. 이 한약 정도를 싫어하는데 그 기억에는 억지로 먹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땐 그랬죠. 어렸을 땐 먹었죠. 네. 그런데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네. 보약 같은 거 무슨 필요 있냐라고 네. 했던 게 네. 한 1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네. 한 5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음. 슬슬 이제 그 제 나이 그러니까 내니까 이제는 보약 좀. 누가 보약 좀 안 지어주나 하면서 내가 지어 먹기도 아깝고. 네. 그러면서 지금 그게 느껴지잖아요. 몸이 네. 점점 처지고 노화가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젊었을 땐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약 같은 걸 못 먹었어요, 사실. 뭐 홍삼은 네. 열 많은 사람도 좋다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막 그 생삼 들어있는 삼계탕만 먹어도 막 열이 땀 뻘뻘 흘리고 그런 체질이라. 네. 그래요? 네. 예, 아직도 열이 많으시다니까 열 없는 분들은 또 부럽다. 또 이렇게 네.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정약용이라고 우리 다산 콜센터에 다산호를 네. 이제 쓰시는 그 정약용 선생은 소서8사라고 해서 더위를 이기는 8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 솔밭에서 화살 쏘는 놀이하기. 어우, 더워. 생각만 해도. 둘, 느티나무 그늘에서 그네 타기. 이건 좀 괜찮네요. 네. 셋, 빈 정자에서 투혼놀이 하기. 뭐 이것도 그럭저럭. 넷, 깨끗한 돗자리 펴고 바둑 두기. 좋죠. 네. 다섯,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그렇죠. 음. 물가만큼 좋은 데가 없죠. 음. 여섯, 동쪽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옛날 매미 소리 요즘 매미 소리 같지 않았겠죠. 요즘 매미 소리가 그게 그 탱크지 그게. 예. 그 진짜요. 예, 일곱, 비 오는 날에 시를 지으며 보내기. 서거정 선생님 같이. 여덟, 달 밝은 밤에 물가에 발 담그기. 예.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손쉬운 거는 발 담그기 정도? 네, 발 담그기인데요. 네. 밤이면은 또 모기 등살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어디 멀리 안 나가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제같이 비 오는 날에 이제 씨를 짓거나,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뭐 그래도 좀 제일 괜찮다 8가지 방법 중에 뭐가 괜찮으세요? 일단 제가 인도파예요. 나가는 걸 싫어해요. 네.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안 나가고 오히려 네, 씨를 지으면서 집안에 있기. 네.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서쪽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가를 제일 하고 싶네요. 네. 역시 전 나가는 파니까. 근데 서쪽 연못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네, 나가야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개처럼 엎드려 지낸다는 이 삼복에 네. 그 보신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다 하는데 네. 혹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보신을 위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름에서부터 떠오른 옛날부터 했던 그 지금은 금지된 음식. 네. 그러니까 철렵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름이면은 늘 이제 그 외곽에 있는 그 시내가 그쪽에서 철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갈이나 아니면은 그 강가 모래밭에 솥을 걸고 그때 나무를 떼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해 먹었었어요. 그때. 네.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그 고모들 아니면 이모들 네. 네. 막 그쪽 이제 그 형제계 막 그 뭐 친인척들. 남매계 그렇게 네.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서 주로 이제 뭘 끓이나요?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틀리니까요. 네, 오래된 시대가 얘기죠. 틀리니까 네. 일단 게를 주로, 그렇죠. 네네, 게를 네. 주로 하고 그리고 물고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 잡은 이제 뭐 매운탕거리 그 고기도 이제 그 빠가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뭐 아무튼 그렇게 잡는 민물고기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걸 몇 학년 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기억에? 계속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 기억 안 날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데리고 가서. 저는 여름에 그 해수욕장에서 네. 삼계닭 같이 이제 닭을 끓인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닭죽 해 먹은 거 정도가 기억이지 사실 네. 그렇게 무슨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이런 기억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하긴 했었네요. 혹시 개문 먹는 그 친척이나 누구여가지고 닭도 따로 같이 삶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민물탕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남쪽이 그리고 전주는 음식이 음식이 네. 서울 와가지고 내가 그렇죠. 서울 음식 먹으면 내가 그랬다니까. 야, 이걸 돈 받고 파네. 저희도 전라도 같은 전라도였는데 저희는 여수 순천 쪽이어서 네. 그런지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름이면 동네 아저씨들이 개를 잡느라 밭으로 난 처마에 까만 전깃줄로 개의목을 묶어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을씨년스러운 모습. 이게 옛날. 복날의 풍경이랍니다. 그렇죠, 옛날. 이게 그 복날의 그 기억인데 제가 이제 이 그 안국인의 밥상에 복날 편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 어디 멀리 사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도 이 어르신분들이 개를 잡아갖고는 이게 불에 그을린대요, 털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뭐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셔서 야 이런 게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구나. 네, 좀 약간 전 근대라고 하면 너무 지금 나간 거고 어쨌든 좀 그 80년대, 시대가 지날수록 88 올림픽 이전은 뭐 예. 거의 뭐 보신탕 시대죠.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뭐 좀 약간 잔인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신문지나 종이 태워가지고 막 그슬리다가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석유 토치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는 분들인데 석유 돼가지고 막 칙칙칙 하면은 토치처럼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 황동으로 된 거 막 그거 들고 하다가 이제 가스로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니 참 이게 놀라울 일인데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몸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의 음식들 대부분이 이제 예전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야채 위주의 식단이 계속 주로 주식권이잖아요. 그리고 뭐 쌀이나 밥도 다 뭐 어떻게 보면은 탄수화물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근데 여름에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는 그런 복날에는 단백질원을 어떻게든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라고 하는 동물은 가족이죠. 패밀리죠. 가족이도 국가에서 조선시대부터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함부로 소를 잡는 거를 국가에서 참견하면서 그걸 금지할 정도로 하고 심지어는 소에 대한 이제 취급이
임금님한테 바치던 그 이제 수라 목록 중에 그 타락이라고 해가지고 타락죽이라고 해 우유로 쓰는 죽이 있었고 그리고 우유를 원료로 한 이제 뭐 그 버터처럼 하는 거나 버터처럼 기름을 해서 쭉 그 바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바칠 때도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불쌍한 송아지 먹을 것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저하 하면서 하면서 이제 임금 그 우유 먹는 것도 그렇게 할 정도로 소를 귀하게 여겼던 거죠. 농사의 그 노동 동력이니까. 그리고 돼지도 뭐 그렇게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나와야 돼지를 먹이는데 음식 찌꺼기가 나오기 힘든 그 정도로 상황이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한 번 잡기가 만만치가 않죠. 동네 단위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만만한, 개체 단위로, 그쵸? 개체 단위로 이제 그 작은 단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나 닭 정도밖에 없었던 근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돼지는 새끼는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개체는 좀 많을 수 있지만 정말 잔칫날이나 먹을 정도로 귀한 동물이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닭이 개체는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을 하는 일이 없는 거로 포지션이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밥을 챙겨주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는 이제 모아서 그 밖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니까 좀 기억나실 텐데 사람 인분만 그 길짐승 그 변을 집어먹기도 하고 개들이 직접 사냥을 하면서도 그 굳이 사람들이 뭐 그 밥을 챙겨주지 않아도 그 생존을 하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만만한 이제 단백질을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복날에 이제 보신을 하기 위한 음식으로 이제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점점 이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인식들도 익으면서 시대는 변하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옛날처럼 대체할 수 없는 막 그 불가변의 단백질원이 아니고 충분히 다른 가축들이나 다른 고기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개를 이제 희생시켜야 할 게 없는 데에서는 이제 뭐 시대 변화는 또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그 아까 그 앞에 얘기했던 도축 과정의 그 잔인한 그거 같은 거는 분명히 이제 그 철폐를 하고 이제 그만둬야 할 이제 그 상황이 됐다는 거를 뭐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닭을 이제 대체 음식으로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음식으로 저희가 육개장에 사실은 소고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 들어가는 음식이 위주로 이렇게 닭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육개장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뭐 일반적인 음식이 됐어요. 보신탕을 떠오르면 이제 보신탕보다는 육개장을 딱 떠오르는. 그래서 육개장 라면도 있고 육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음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중화동 사무실에 바로 보신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간판을 걸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염소가 있어요. 그 간판 위쪽에. 그래서 염소 모습을 딱 보시면서 이제 흑염소도 팔고 거기 이제 이렇게 삼계닭도 팔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요 삼계닭 그 삼계탕 그 이미지 촬영 때문에 삼계탕을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닭이 이제 이렇게 주 무대에 출연하면서 닭과 아까 그 인삼이 열 많아서 못 드신다 그랬는데 삼과 인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닭과 어우러지는 삼계탕이 그 복날의 대표 음식,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이거의 젊은 버전으로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 치킨. 그런데 또 신기한 거 뭐냐면 치킨을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뭐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치킨이라는 음식이. 그래서 예전처럼 복날에는 삼계탕을 먹어야지. 복날에는 보신되는 뭐 좀 이런 걸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옛날보다는 강하지 않고 그냥 뭐 맛난 음식을 그냥 먹는 쪽으로 이렇게 인식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예전같이 몰아가지고 이제 언제 그 잘 먹어야겠다라는 것보다 그 상시적으로 이제 그 단백질원이든 아니면 이제 고기 먹을 일이 많은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희석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찾죠. 이거 같은 경우 그림 보니까 누룽지 찍은 거죠. 색깔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이 닭을 네. 제 이름이 김완숙이라 보니까 계란과 연결이 되는 동물이라 저도 네. 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네. 누룽지를 먹기 위해서 항상 이 누룽지 삼계탕을 애호하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보신이라는 아니면은 이제 그 보양식이라는 게 사람이 좀 그 동양권 문화가 그 동양권 문화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인간 문화가 그게 있어요. 뭔가 자기가 아프거나 부족한 거 그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뛰어난 동물이 있으면 저걸 섭취함으로써 그거를 자기가 그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신경통 하면은 고양이 유연하니까 맞아요. 고양이탕. 고양이. 그리고 그 물개 막 그 잡아먹는 것도 물개가 막 그 암컷들 엄청나게 거느리면서 네. 저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네. 그런 자기가 모자라는 거를 동물한테 반영해가지고 그 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거든요. 먹으려는 생각. 네. 근데 뭐 그거부터가 비과학적이죠. 인간하고 체질 자체가 틀린데 어쨌든 네. 그게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콜라겐도 요즘 밝혀졌지만은 먹는 걸로는 얼굴로 안 간대요. 예. 단백질을 가지고 인간은 몸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피부로 가는 거지 외부에서 콜라겐을 먹었다고 콜라겐이 소화 안 되고 다시 또 피부로 올라오는 거 아니랍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가 그걸 먹음으로써 어떻게 뭐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죠. 먹음으로써 뭐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음식 동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음식이 그 평소 먹는 밥과 그 음식이 늘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가끔가다 이제 뭐 고기 먹고 싶을 때 나 고기 먹고 싶은가 보다라고 먹지 그거를 날 가려가지고 그리고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내가 뭐 그래요. 내가 살 빠지고 싶은데 먹으면 살 빠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 빠지는 고기는 없잖아요. 네. 내가 날씬한 동물을 먹는다고 날씬해지지도 않잖아요. 그것처럼 네. 뭐 그런 거는 되도록 이제 배제하려고 생각하면서 저는 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이라고 하는 음식의 이름이 보신탕보다는 이제는 뭐 좀 이렇게 그런 날에 건강을 위한 그런 뭐 이렇게 못 먹어본 네. 음식들 먹는 쪽,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바뀌지 않았나. 네. 네. 다스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더 더워지기 전에 한번 네. 그 푸짐하게 먹어보자라는 것도 있는데 네네. 아까 그 삼계탕 얘기를 좀 다시 드리면은 그건 좀 물론 이것까지 하면은 뭐 그 채식주의자까지 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슴 아픈 게 복날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종묘 닭들 있잖아요. 닭 병아리들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그 복날에 딱 출하하기 위해서 날짜 맞춰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 한 날 딱 걔들이 이제 다 출하가 돼가지고 그 대규모로 이제 그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복날 전에 그 복날 어떻게 하면은 최대로 내일 그 출하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때 맞춰가지고 병아리도 최대로 발주하고 그때까지 똑같이 그 출하될 크기로 해가지고 그날 최대량을 방출한다. 그거는 약간 좀 많이 좀 이런 말까지 그렇지만 좀 죄책감도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복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닭과 연관된 이제 삼계탕이 있다면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저쪽 이 전라도 쪽에 저 이제 여수가 어머니 고향이시라 거기 이렇게 바닷장어를 이렇게 장어라고 생각은 했어요. 딱 보자마자. 예, 잘게 아주 썹니다. 왜냐면 장어 자체가 워낙에 뼈가 많이 있는 동물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주 우리 삼겹살에 그 썰듯이 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수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담가 먹는데 이렇게 하모 유비끼라고 이름을 지는데 뭐 저쪽 그 전라도 쪽에서 잡는 바닷장어들은 뭐 일본에 거의 전량 수출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이 바닷장어가 생각보다 많이 잡히지만 그래도 그쪽 수출 때문에 사실 너무 비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입에 살살 녹는다. 그렇죠. 네네. 다른 고기도 그렇지만 장어는 확실히 먹으면 뭔가 그 옛날 사람들이 보양이 될 거라고 그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맛이나 그리고 기름기가 딱 보면은 이거는 먹으면은 뭔가 힘이 넘친다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먹어본 것도 사실 저도 뭐 그때 한 번 정도고 아마 어렸을 때는 여수가 이제 어머니 고향이다 보니까 네. 예, 바다장어를 굉장히 자주 먹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근처에 이제 저희 시댁이 순천이다 보니까 네. 이 바다장어를 이렇게 드시지는 않고 우리가 일명 추어탕이라고 하는 거 네. 거기는 미꾸라지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이쪽 순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통째로 삶아가지고 네. 갈아요. 아, 그 귀한 장어를 갈아요? 네, 그래서 뼈 없이 예. 추어탕과 같이 똑같이 끓입니다. 예. 아, 이건 좀 아닌데? 그 귀한 장어를 간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방아라고 해서 네, 방아. 예, 아시죠? 예, 알죠, 알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입도 짧고 초등 입맛이라 네. 방아의 그거 그 안 맛을 맞는 분 많죠. 네, 못 먹습니다. 근데 이제 음. 저희 시댁 같은 경우 워낙 순천에 그걸 좋아하셔갖고 이제 그 방아를 갖다가 냉동에 얼려놨다가 이제 그 뭐 안 나오는 시절에는 또 쓰시기도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 아버님 그 생신 때쯤에 제가 내려가게 되면은 항상 장어탕을 끓여 놓으세요. 근데 그 장어탕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이게 아니라 네. 아까 말했던 그 추어의 네. 추어탕 모습에 거기에다가 빨간색, 예, 거기에 그 전체적인 거는 장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기운을 펄펄 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거기에 또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은 뭐였냐면 이 문어죽이에요. 아, 문어 좋죠. 예, 문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이것도 고성에서 갔을 때 그 강릉 위쪽에 이제 고성이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찍은 문어 사진인데 그쪽 저희 전라도 쪽에는 이 문어를 되게 크게 이렇게 해갖고는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약간 말려요. 아, 예, 근데 그렇죠. 그 약간 이제 맛이 희미한 뭐 네. 문어는 맛이 세긴 한데 네. 그 물텀벙이나 그런 것들 소위 네. 말하는 곰치 네. 그 막 그 약간 물렁물렁하고 맛이 좀 연한 생선을 네. 약간 한번 꾸덕꾸덕하게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저기 전라도 가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생선을 네. 저희는 그냥 무슨 고등어 뭐 이런 거 그냥 네.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생선들을 한번 꾸덕꾸덕하게 말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그 감칠맛이 더 산대요. 네. 그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살짝 찝니다. 찜통 네.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양념장을 묻혀가지고 먹으면 그 자체가 일단 밥을 이렇게 한 수저 흰쌀밥에 네. 그렇죠. 예, 이제 의욕이 드는데 이 문어죽은 제 기억이 좀 몸이 안 좋거나 기운이 없었을 때 엄마가 이 문어를 이렇게 마른 문어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꾸덕꾸덕하게 말려가지고 걔를 송송송 썰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찹쌀이죠. 기운 나야 되니까. 그래서 찹쌀에다 문어를 하면 이 문어 색깔이 붉은색으로 그렇죠. 핑크빛으로 붉은색이 납니다. 나오죠. 예, 예. 그래서 핑크빛 그 문어죽이 또 생각이 네. 나고 혹시 녹두 아세요? 녹두? 아, 녹두 당연히 알죠. 예, 녹두 장군의 그 녹두의 녹두가 원래 오리지널 녹두는 초록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녹두가 보관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껍질을 까서 네. 노란색 그 알맹이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주로 하는데 저는 기억이 녹두죽도 엄마가 제가 아프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뭐랄까 이렇게 죽을 쓰는데 네. 푸른빛이 나요. 이 그렇죠. 녹두는. 네. 네. 그래서 그 푸른빛 녹두 색깔하고 요 핑크빛 문어 색깔을 보면은 네. 아 뭔가 기운이 나는 색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 입도 짧고 뭘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런 보양 음식이 굉장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